12초이 SIT 32006 네. 네, 그래서 윅 9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보면은 3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플라스크 모멘트 이고요. 그 다음에 SIT 앱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large application 뭐 이렇게 있었죠. application structure 이렇게 했었는데 거에 따라서 제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폴더도 제가 만들어 놓고 앱 관련돼서 메인 그 다음에 스태틱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면 딱 지난 시간에 홈페이지가 딱 나와요. 웹 서비스가 딱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어센티케이션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강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소스 코드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완성시켜 가는 과정을 코드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책에다 그걸 쭉 써놨어요. 그래서 책은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물은 소스 코드인 거예요. 최종 소스 코드.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러면은 중간에 이 사람이 코드 바꾸고 그 다음에 내용 바꾸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 어센티케이션 안에 보면 또 SIT 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을 추가한 그 폴더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 주마다 매 수업 내용마다 폴더가 하나 생기면 그 안에 SIT 앱이라는 폴더가 다 있을 거고 여기에서 계속 완성시켜 갈 겁니다. 그러면 버전별로 나오겠죠. 처음에는 어센티케이션이 없는 그냥 보일러플레이트 형태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이 붙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붙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그래야지 코드상에서 뭐가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지만 해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요 SIT 앱, SIT 앱 요거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SIT 앱 요 두 개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before and after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윅9의 SIT 앱에서 앱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폴더가 4개가 있습니다. 메인, 스태틱, 템플릿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델스 이거 딱 봐도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책에 있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 가져온 거예요. 자,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샵 점점점. 네, 샵 점점점. 이 샵 점점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주 그냥 자기가 욕 나올 뻔했어요. 아주 심한 욕. 네. 그 자기가 진행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요게 최종 코드 이렇게 딱 이렇게 까보잖아요. 요 코드를 또 지웠어. 지우고 다른 걸로 막 바꿔하고 대체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이 그 코드에서 그 중간중간에 커밋을 하면서 이제 그 커밋 태그를 다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원복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볼 수는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되게 불친절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책을 써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책 쓰면은 녹화 중이지. 네, 농담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법에 걸리니까.
자, authentication 쪽 이렇게 이 코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공구 그다음에 VI가 없지.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네, 됐습니다. 자,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느냐? 파이썬 3 manage 하고 run server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책에 없어요. 나쁜 놈. 네. 앱 프린트 이게 없다고 나오죠? 잠깐만요. 이게 이전에 이렇게 막 하면서 같이 들어갔나 봐요. 이게 없습니다. 어선티케이션을 넣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몰라서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예전에 뭐 ABC 이렇게 이름 넣으면은 submit 하면은 ABC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다시 하면은 ABC로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오른쪽 위에다가 sign in, sign out 그러니까 로그인하는 그거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로그인하는 로직을 구현을 할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하려면 authentication이죠. 사용자 인증입니다. 사용자 인증. 자, 사용자 인증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죠. 그러니까 이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호를 저장하고 있다. 암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에 대해서 그 암호가 맞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인증된 사용자라고 한다면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그 중요한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저 어선티케이션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저가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확인이 되었을 때 정확한 정보,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정보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정보를 보여주는 거. 자, 그 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딱 됐느냐? 하나는 authentication, 암호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이슈가 되냐면 라우트를 어떻게 제한할 건가? 그 라우트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보여줄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게 뭐냐면 authentication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려지면 안 됩니다. 라우트를 제한한다. 라는 부분, 라우트를 어떻게 제한할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앱.라우트나 아니면은 블루프린트의 라우트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컨텐츠를 이제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 거냐? 컨텐츠를 구분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진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자. 그래서 HTML 템플릿 상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 거냐? 이 두 개를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라우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요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authentication 패키지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패키지들이 있어요. 플라스크 로그인 요거는 제가 이걸 읽어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요거 여기 이게 독일어로 도구라는 뜻입니다. 도구라는 뜻. 자, 한번 들어보죠.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뭐 그렇대. 네, 소리 키우고. 이거 제가 어저께 되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그 수업을 위해서. 네. 읽을 수가 없어. 네, 죄송합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패스워드 해싱과 베리피케이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s Dangerous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플라스크 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 부트스트랩, 플라스크 WTF, 웹폼에 대한 얘기들이 있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플라스크 로그인은 얘는 무엇을 해줄 거냐면 사람이 로그인을 했잖아요. 로그인 한 다음에 라우트 인덱스 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유저 페이지를 보고 여러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거기에서 사용자가 로그인 했을 때 세션 관리를 얘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걸 다 고민하면서 요 세션 관리하는 거를 구현했어야 되는데 플라스크를 쓰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다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플라스크라는 특징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플라스크 로그인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구현해도 돼요. 그런데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ip3 install flask login 딱 이렇게 하면은 다운 받아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가하기만 하면 그냥 좋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돼요. 장고나 다른 웹 서비스 프레임워크로 적용해서 하려고 보면은 거기는 아예 정말 리기드하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써야 된다 하면은 그 장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증 서비스, 인증 모듈을 그냥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조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유도가 높죠. 자, 그 다음에 백jerk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서는 해시 펑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넣을 때 얘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암호를 cat 뭐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cat 이렇게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 정보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진호가 암호를 cat 이렇게 딱 넣었는데 DB 관리자가 딱 이렇게 해서 진호 아이디로 딱 했더니 패스워드가 cat으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대신 로그인 해가지고 진호 정보 전부 다 뺄 수 있고 진호 계정으로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알 수 없는 암호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해시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 펑션을 써가지고 암호화를 시켜주고 그 해당 해시 펑션을 어떤 암호를 입력했을 때 그 해시 펑션이 맞는지, 그러니까 해시 값이 맞는지를 검증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암호학적으로 secure 토큰 요거는 여러분들이 로그인 세션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어센티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했어요. 이메일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체크를 하면은 인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용자 등록 프로세스가 있죠. 그거를 이제 할 때 해주는 거고 플라스크 부트스트랩하고 플라스크 WTF는 우리 다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암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 하나의 암호로 모든 사이트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모든 사이트에 다 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해커가 혹은 어태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죠. 다 이렇게 공유해서 쓰니까. 그래서 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관리들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딱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잘 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사용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암호를 평문으로 저장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호를 평문으로 저장할 수 있지? 평문이라 하면은 이제 그 plain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해시도 하지 않고 암호화 인크립션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cat 이렇게 하면 cat 이렇게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처음에 개발할 때는 개발자가 웹 서비스 전체 큰 시스템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개발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장하고 나중에 이거 세션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막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딱 발견하기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네, 바로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패스워드를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이어샤크라는 툴이 있어요. 걔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 패킷을 그 공유기로 이렇게 보내죠. 공유기에서 이게 웹 서버로 이렇게 갈 거죠. 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챘는데 암호가 평문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쪽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면 블랙햇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를 했냐면 무선 공유기, 아무 공유기 이게 딱 와이파이 공유기 하나 딱 놓고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속해가지고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컨퍼런스 홀에 TV에다가 띄웠어요. 네, 그런 것도 합니다, 사람들.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에 대한 부분들,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유저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 핵심 사항은 해시 펑션을 쓰는 겁니다. 해시 펑션. 그래서 패스워드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어떤 플레인 텍스트로 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해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크립토그래픽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해가지고 바꿉니다. 이걸 또 안전하게 하려면 여러 번 이렇게 딱 치환하면 되겠죠. 자, 패스워드 해시는 실제 패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해시 펑션, 실제 패스워드를 받았을 때 동일한 해시 펑션으로 집어넣어주면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보장해줘요. 그래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해시 example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security 패키지에 있고요. import generate password hash 그 다음에 check password hash 이 두 개의 펑션만 쓰면은 암호화 해주는 것들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패스워드가 이렇게 있고 패스워드 해시라는 변수에다가 generate 패스워드 해시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해시 값이 만들어져요. 자, 한번 봐보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요만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제 다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SHA256 이렇게 하면은 26비트로 뭐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암호 그쪽에 이렇게 있어요. 네, Secure Hash 알고리즘 이렇게 있죠. 그래서 256 네, 이렇게 256 해시 요걸로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옵션을 줘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시 이렇게 example 이렇게 딱 보면은 체크 패스 해시에다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넣기만 해주면 요 패스워드 해시 값이랑 그다음에 요 패스워드 두 개를 딱 넣어줘가지고 결과가 같은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의 암호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요걸로 여기에 있는 요 형태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자가 이거 딱 봐도 요것만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 다음에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A를 넣었을 때 어떤 패턴이 나오냐, B를 넣었을 때 어떤 패턴이 나오냐, A, B를 넣었을 때 A와 A 패턴, B 패턴을 사용해서 A, B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다 랜덤하게, 랜덤은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 자, A. 패스워드는 A 딱 이렇게 넣었는데 만들어진 해시 코드 값은 굉장히 길죠. 그냥 동일한 랭스로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추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이제 양자 컴퓨팅이 되면은 요거 금방 몇 초 만에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먹거리가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도 나오고, 뭐가 나오면은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코드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앱에 models.py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유저가 오브젝트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해둬야 되는 게 일단 구조를 한번 봐보죠. 앱에 보면은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앱에 모델스 이렇게 있는데 이 모델이 그 MVC 패턴에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VC 패턴에서의 모델은 뷰는 HTML 해서 진자 쪽 템플릿을 보면 된다고 했고 모델스는 요 모델스 여기 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 모델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뭔가 가져오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쓴다 이렇게 하면은 다 여기 models.py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models하고 템플릿 뷰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준다 라고 하면은 여기 메인이나 다른 폴더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models 지금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요 관리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본 그 파이썬 문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게 요거죠, 요거. 프로퍼티. 자, 여러분들 이 프로퍼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getter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getter. 그 다음에 여기는 setter입니다. getter, sette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get, set 어떤 여러분들 변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클래스에서 나오는데요. 클래스에 여기 유저입니다. 근데 패스워드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코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패스워드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라는 변수가 일단 요거부터 생각해 보죠. getter, setter가 왜 나왔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C++, 자바 혹은 C# 다른 모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캡슐레이션을 보장을 해줍니다. 인캡슐레이션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private, protected, public이라는 access specifier가 있다는 말이에요. 접근 지시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외부 객체에서 내부 객체로 접근하지 못하게끔 만들자 이거예요. 요의 내부에 있는 멤버들은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게끔 하자. 이겁니다. 파이썬은 어떻게 돼 있나요? 파이썬 여러분들 프1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퍼블릭이다. 나중에 프2에 나오는 얘기인데 퍼블릭이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텍티드다. 이 프로텍티드는 내 자식들은 접근할 수 있는데 바깥에서 접근하지 마 이겁니다.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만 접근할 수 있고 자식도 접근하지 못하고 다른 외부에서도 접근하지 못해요. 이렇게 접근지 시자를 정의를 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펑션이랑 그다음에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썬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파이썬에서 접근지 시자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파이썬에 접근지 시자가 없어요. 근데 파이썬에서 private protected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더스코어입니다. 뭐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protected public 이게 두 개 붙이는 경우, 하나 붙이는 경우 이렇게 해서 private public protected를 표현을 하는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그 접근 지시에 대한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프라이빗으로 선언해도 되게 자유롭습니다. 파이썬의 정신이에요. 자유. 그 통제는 원하지 않는다. 표시는 해도 그거 난 안 따라. 이렇게 하는 게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던 객체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으로 딱 선언되어 있으면 얘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텍티드 혹은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베리어블이 있죠. 요 베리어블의 값을 읽거나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getter, setter라는 펑션이 있어야 돼요.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펑션이나 메소드가 있어야지만 베리어블에다가 값을 쓰거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문법으로 하면은 get self get a 이렇게 보죠. get a self return a def set a self의 a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a는 여기 빠졌네. self의 a고 self의 a에다가 a. 요 두 개의 코드가 항상 따라 붙어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게 다 따라 붙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붙는데 이거를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a라는 애가 A라는 A에 대해서 get A, set A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프로그래밍 랭귀지 차원에서 본다면은 가독성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런 애들을 프로퍼티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특수한 변수. 왜냐면 A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클래스 인스턴스에 A라는 거를 그냥 두고 여기에다가 A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자동으로 불러주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B라는 데다가 ins.a를 하면은 이 함수를 불러주게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불러주게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A라는 애, get A, set A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는 property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를 같은 이름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펑션인데 사실상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변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 코드를 아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authentication 요렇게 유저 인스턴스에 지금 제가 보면은 점 패스워드 이렇게 씁니다. 자, 점 패스워드인데 요 유저를 보면 여기 모델에 있는 유저거든요. 닫고 요거랑 자, 여기 유저죠. 유저 클래스죠. 유저 클래스인데 여기 보면은 패스워드라는 변수가 없어요.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유저.패스워드 패스워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냥 어사인 딱 해버리죠. 그러면 이 어사인을 딱 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로 와요. 펑션에다가 어사인하면 요 패스워드.setter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나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요 패스워드로 아규먼트를 넘겨주고 get generate password hash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값을 어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가져다 제가 쓰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뭐 A는 user.password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getter입니다. getter. 그래서 가져오면은 어떤 게 호출되냐면 얘가 호출돼요. 얘가. 그러니까 골뱅이 프로퍼티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애가 getter입니다. 그래서 얘가 호출되는 이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 함수를 보니까 raise attribute error password is not a readable attribute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퍼티에서 read는 할 수 없고 쓸 수만 있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그냥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프로퍼티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요거 없어도 돼요. 프로퍼티를 안 써도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퍼티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네, 그래서 getter, setter로 이렇게 하더라. 이거 하면은 에러 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수인데 변수처럼 동작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프로퍼티. 됐습니다. 요거 오타가 있네요. 해시인데.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델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저 정보가 사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오타가 많냐? 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를 대변해주는 유저 오브젝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패스워드 해시나 다른 정보들 그리고 프로퍼티로 패스워드를 get 할 수 있는 거, set 할 수 있는 거. 근데 get은 attribute error 써가지고 얘는 읽을 수 없게끔 write only 프로퍼티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verify password로 패스워드를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왜 write only로 했을까요? 해킹 안 당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용자의 패스워드 해시 값이 외부에 돌아다니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리드로 이렇게 하게 되면 패스워드가 프린트 해가지고 바로 출력해 버릴 수 있고 요즘은 또 빅데이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해시 값들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매칭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되게 무서운 얘기죠. 자, 그래서 write only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서티케이션 블루프린트 이렇게 한번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블루프린트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을 건데 이 블루프린트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앱.라우트 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와이드로 전체 라우팅을 해주는 애. 걔가 앱.라우트고요. 블루프린트는 어떤 블루프린트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라우트를 다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컬하게 라우트를 다 등록한 다음에 그거를 메인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앱.라우트 해주는 그 이닛 하는 부분에서 그 블루프린트를 등록을 해주면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재현이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자, 옛날에는 앱.라우트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라우팅 맵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계속 크게 발전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따로 떼가지고 라우트 만들어주고 요만큼 따로 떼서 라우트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서비스를 만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라우트를 떼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개발팀을 두 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센티케이션 파트 너 이거 해. 그다음에 개발팀 네이버 얘기를 해줄게. 제 동기가 네이버에서 일하는데 그 네이버에서 뭘 담당하냐면 옛날 기사 검색하는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스캔해 떠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그 신문 페이지로 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아카이브죠. 뉴스 아카이브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뭘 하냐 그러면 그 네이버 퀴즈 있죠. 네이버 퀴즈를 담당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퀴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네이버 퀴즈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저도 없는데. 네. 이제 곧 들어가겠죠? 슬퍼요. 네. 네? 주니어 네이버 말씀. 네, 주니어 네이버. 네, 주니어 네이버 들어가 본 적이 다 있나 보죠? 세대가 달라서. 네. 되게 재밌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니어 네이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니어 네이버의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네이버의 그 주소 체계는 comics.naver.com 옛날에는 코믹스였고 요즘은 웹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아는데 주니버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라우트를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주니버 팀 그래서 여기 라우트 알아서 담당해.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서비스를 라우팅 그러면 홈은 슬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게임 비디오 이렇게 자기가 로컬하게 라우트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믹스 그 다음에 웹소설 노블스 그래서 라우트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로컬하게 라우팅을 다 해서 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메인 파트에서 요거 합쳐가지고 전체 맵을 만들면 네이버 페이지에서 전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주니버에서 네이버 맵 홈으로 갈 수 있고 홈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비게이션 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블루프린트로 하게 되면은 요 라우트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내에서만 관리를 해주고 자기 내에서만 등록을 시켜준 다음에 최종 부분에서 블루프린트를 등록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게 어느 부분이냐? 여기서 보면은 init.py에서 create 앱, create 앱 하면서 여기 보면은 register 앱에서 register blueprint 이렇게 있죠.
여기서 앱에서 레지스터 블루프린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요거를 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메인 블루프린트 이렇게 있어요. 요 메인 블루프린트는 메인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메인 요 메인 요 폴더 안에서의 내비게이션 하는 거, 그 라우트 맵을 만들어 준 거고요. 요거는 요 다음 거는 us. 그래서 authentication 관련된 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줬는데 여기 URL 프레픽스에 authentication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은 요 us 블루프린트 인스턴스 요 us에 있는 인스턴스에서 등록한 라우트 맵 있죠. 그 등록한 라우트 맵 앞에다가 us를 다 붙여줘요. 프리픽스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은 네이버닷컴에 슬래시 주니어 네 이거 맞나? 네, 이렇게 했나 쳐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authentication, entertainment, 게임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요만큼을 라우트로 다 지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시킬 때 주니어 이렇게 앞에 프리픽스를 URL 프리픽스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요거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 머리가 좋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us 있죠? 요 us. 요 us는 무슨 us냐? 자, from 여러분들 CS1 graphics, from CS1 robots의 import star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자, from.us는 요 점은 점 하나는 뭡니까? 현재 디렉토리입니다. 현재 디렉토리에서의 us입니다. 자, 패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즉, 요 init이죠, init py 이렇게 있잖아요. 얘의 현재 디렉토리에 us를 가요. 요 us를 가고 요 us의 init 딱 보니까 여기에다가 블루프린트 오브젝트 하나 딱 만들어요. 이 us의 블루프린트에 보니까 얘 이름을 us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보니까 from import views 이렇게 있죠. from 점 하나는 뭐라고 했죠? 현재 디렉토리. views 이렇게 하니까 views에 있는 views.py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views.py 파일을 이렇게 여기 딱 보면은 여기에 us의 라우트 이렇게 있죠. 골뱅이 us의 라우트. 요 골뱅이가 블루프린트인데 어떤 블루프린트로 붙느냐? 요 us로 붙는 거예요. 여기 us로. 여기 us로 붙어서 여기에서 슬래시 로그인, 여기 보면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로그아웃 이렇게만 있습니다.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로그아웃. 그런데 init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it 앱에 site 앱에 init에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us에서 블루프린트 us의 블루프린트 요 밑에에 지금 라우트가 다 붙은 거예요. 붙은 건데 여기에 로그인, 로그아웃 라우트로 붙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등록할 때 프리픽스로 슬래시 us 이렇게 하니까 홈페이지에 슬래시 us에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로그아웃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잘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네,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코드를 잘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쉽지 않은데 프로젝트로 그것도 만들래. 잔인하죠. 제가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네,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authentication을 위해서 블루프린트를 만듭니다. 블루프린트 자체가 글로벌 스코어에다가 등록을 해서 로컬하게 이제 그
라우팅을 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애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로그인을 했어요. 이게 또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 부분인데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의 라우팅이 있고, 근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우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로그인을 한 거랑 로그인을 하지 않은 거랑 그거를 관리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죠? 누군가가 있어서 리퀘스트가 날라왔을 때 너 로그인 했네? 넌 로그인 하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로그인 페이지 라우트만 이렇게 해주고 로그인 페이지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우팅 맵 그래서 어센티케이션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홈 웹 서비스에다 등록을 해놨고 그러면 로그인을 매니지하는 로그인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플라스크 로그인 요 얘입니다. 플라스크 로그인. 자, 이 플라스크 로그인의 그 메소드가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 is authenticated, is active, is anonymous, get ID. 이렇게 요 네 개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로그인 매니저가 결국 해주는 건 뭐냐면 요거 사용자의 어떤 세션에서 리퀘스트가 날라왔을 때 get 혹은 post가 딱 날라왔을 때 이 함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센티케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얘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플라스크 로그인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is authenticate, is active, is anonymous, get ID 이걸 다 구현해 줘야 되는데 요거를 또 자동으로 해주는 애가 있어요. 자동으로 해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믹스인 뭐 이런 얘를 상속을 해가지고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봐보죠. 플라스크 로그인에서부터 로그인 매니저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로그인 매니저에서 로그인 요 인스턴스를 하나 딱 만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매니저의 세션 프로텍션을 스트롱 요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트롱 옵션을 세팅하면은 플라스크 로그인의 로그인 매니저가 클라이언트의 IP, 그 다음에 브라우저 에이전트, 그 다음에 유저에 관련된 로그아웃, 네, 요 모든 정보를 요 변화에 대해서 전부 다 트래킹하겠다, 이겁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크롬에서 사생활 보호 모드 뭐 이런 모드를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들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맞춤형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페이지를 만났는지 어떤 거를 클릭했는지 뭘 봤는지 다 나옵니다. 다 요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션으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그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즈 있죠. 그걸로도 여러분들 유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화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징 그 해상도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 유출할 수가 있대요. 되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네, 그 다음에 로그인 뷰 어트리뷰트로 써가지고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us.login 딱 돼 있으니까 us 하면은 이 폴더죠. 폴더 점은 디렉토리 이렇게 보면 되면은 이 us의 로그인 us 폴더의 로그인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us.login 이렇게 쓰니까 login.html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로드 유저 이렇게 했을 때
로그인의 매니저 점 유저 로더라고 했을 때 요 유저 로더, 요 유저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래서 로드 유저 펑션에서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면 return 유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유저 오브젝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그 가져온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에 대한 요 유저 아이디에 대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그 유저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걔를 리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수업에서의 핵심이 이 파트입니다. 자, 플라스크 로그인에서 로그인 required라는 지금 데코레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app.route 스크립트 뭐 이렇게 있을 때 세션 매니저, 로그인 매니저로 세션을 관리한다 했죠. 그 로그인이 필요하다. 골뱅이 로그인 required 이렇게 해서 라우팅 하는 데다가 붙여만 주면 그러면은 로그인이 돼야지만 여기가 들어올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인증에서 중요한 부분 암호 체크하는 거 그래서 그건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라우팅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라우팅을 제한하는 거 원래는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로그인 required 요 골뱅이 로그인 required 붙이기만 하면 관리가 그냥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고요. 그 다음 이슈가 이거죠. 여기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로그인이 되었을 때랑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때를 어떻게 구분해 줄 거냐. 진자에서 이렇게 관리해 줍니다. 진자에서 이제 컨디셔널 브랜치를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f current user, 이 current user는 로그인 매니저에서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current user is authenticated. 요게 또 프로퍼티예요. is authenticated. 여기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is authenticated 요게 true면 여기에서 authentication.logout URL for authentication의 logout으로 라우팅을 해주고 href URL4니까 그 다음에 else면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크 로그인이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요거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면 조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authentication blueprint의 라우트에 /login 이렇게 해주고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user validator submit 그래서 지금은 유저 이렇게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유저 아이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 유저를 받으면은 그 유저 오브젝트의 패스워드, 유저네임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부분 안 할 거니까 그냥 제가 하드 코딩을 해서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my 패스워드, 유저네임은 12초이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로직은 로그인 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로그인 하는 부분입니다. user is not none. 그러니까 유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유저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왔을 때는 만약에 유저가 없다. 그러면은 none을 리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user is not none and user verify password. 그래서 폼의 패스워드의 데이터, 폼 필드, 패스워드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서 베리파이를 한 다음에 두 개가 true면 로그인 유저. 그래서 요 로그인 유저는 어디냐? 이거 플라스크 로그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유저. 그래서 유저의 form.remember me 데이터 하면은 자동으로 로그인 되게끔 할 거냐 말 거냐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던 웹 서비스의 기능들이 다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만 하면 됩니다. 조합만. 그래서 로그인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됐잖아요. 그러면 리다이렉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이 됐으면은 원래 페이지로 보내줘야죠. 자,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인데 리다이렉트를 하는데 request.argument.get 네, next or URL for main.index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코드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을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웹툰을 보다가 내가 댓글을 달고 싶어서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는데 그러면 첫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이전에 봤던 그 페이지로 넘어가죠.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폼에서 어떤 페이지를 했을 때 리퀘스트 부분에 있어서 next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next. 뭐냐면 직전에 내가 봤던 거 있죠. 그거를 로그인을 딱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로그인 딱 눌러주는 순간에 뭘 하냐면 직전 페이지를 next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웹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딱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넥스트가 있어? 그러면 직전에 어떤 페이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그냥 보내줘요. 이게 없으면 넥스트 필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직접 그냥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지? 막 이런 표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데 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Gmail 사인인인가? 이렇게 지금 보면 account.google.com에서 서비스 로그인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서 로그인 페이지 이렇게 하면 직전 페이지는 없었어요. 직전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블랭크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홈페이지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거 해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URL for main index. 그러면 요 메인은 뭡니까? 요 메인은 메인 블루프린트예요. 메인 블루프린트. 아까 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또 잘못 얘기한 것 같네. 여기 죄송합니다. 요 us.login, us.logout 요게 제가 아마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 us를 제가 디렉토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디렉토리. 점이 디렉토리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거 취소면 취소. 자, us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 오브젝트, us로 관리하고 있는 블루프린트 오브젝트의 로그아웃으로 지금 그 URL을 가져오는 거고 로그인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서비스 할 때는 그 Secure HTTP, 그래서 HTTPS 위에서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여러분들 비밀번호 평문으로 날아다녀요. 그러면 전부 다 또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템플릿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뷰입니다. 뷰에서 로그아웃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아웃 유저 이렇게 하면 로그아웃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코드 설명을 조금 할 거예요. 코드 설명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거를 실습을 월요일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말에 숙제로 동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가 보세요. 코드를 한번 읽어 오십시오. 아니면 월요일날 이게 헤맬 겁니다.
그래서 코드 전부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코드 따라가 보면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 이전 코드 있죠. 이전 SIT 앱 코드하고 지금 코드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실행되는 걸 보여줘야지. 예, 런 서버.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지금 그 부트스트랩입니다. 부트스트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로그아웃 상태, 이 플래시죠? 플래시 없애주고. 자, 로그아웃 상태라서, hello stranger.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자, 여기 사인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한동, 그리고 여기에다가 my 패스워드 하고 로그인을 딱 하면은 12초이로 바뀝니다. 아까 이름을 12초이로 넣었으니까. 그래서 sign in, sign out 이렇게 sign out으로 바뀌었죠. 그거 딱 이렇게 누르면은 로그아웃해서 스트레인지로 다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까지도 지금 어센티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코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코드를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그 프로젝트 그 스트럭처를 다 따라가면서 그 설명을 해주고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파일에 있는 코드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뭘 해줄 거냐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유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저를 데이터베이스에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에서 로그인 폼하고 연동하는 거를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보고 복습하고 코드 보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네. 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